기립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사기의 집 두 번째 시작을 할 건데, 사기의 집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래서 사기는 사기의 짓이냐, 잡고 있는 사기는 봉인이 풀렸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어머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3년 전에 사기의 집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최신화를 한 부분이 있는데 사이비에 다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건 아버지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 헌금 금액이 어마어마했다. 근데 이게 지금 따님분들이랑 아버지 이야기랑 좀 다른 부분은, 아버지는 헌금 부분에서 이모한테 몇백만 원씩 송금되는 내용을 확인했었고, 딸들은 어머니가 이모들이랑 교회는 다녔지만 이상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다. 이모들이랑 연락을 했을 때도 이모들도 이야기가 좀 그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화곡동 슈퍼, 노량진, 그리고 그 다음 실종, 이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화곡동 슈퍼가 이제 아버님 인터뷰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어머님이 슈퍼를 차려달라고 했대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나는 20-30만 원만 주는 거야. 나머지는 다 다 이제 무조건 다 줘야 돼. 통장으로 다 보내줘야 돼. 나 솔직히 말해서 20-30만 원 가지고 못 산다. 돈을 많이 줬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냐? 교회에다 다 바쳤다는 거야. 친언니가 그 수원 언니인데 나랑 문자 싸움을 많이 했어요. 이 언니가 자꾸 동생한테 뭐 11조 내고 뭐 내야 되고 뭐 된다고, 그 언니가 돈을 다 이렇게 가져간 거지. 언니가 가져간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내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유도를 근데 한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어. 어떤지. 하여튼간 그때 당시에 내가 한 달에 아무리 못 벌어 700-800을 벌었단 말이야. 700-800에 나는 30만 원밖에 안 줘. 20-30만 원밖에 안 준다. 20-30만 원 가지고 생활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40살이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는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오겠다. 대신에 5년만 기다려라. 대신에 나는 돈 10원도 안 가져가고 비행기표만 끌어서 갔다 오겠다. 37대니까 그때도 계속 물어요. 진짜로 갈 거냐? 이 사람은 내가 밤새도록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유학 가기 위해서, 갔다 와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야. 못 가게 하려고. 예. 이제 39 되니까 더 심해진 거야, 이게 싸움이. 그래서 이제 40살이 됐는데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내가 결국은 포기를 했어. 그래, 그러면 안 간다. 안 갈 테니까 이제 나 좀 그만 좀 괴롭혀라. 근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안 갈 테니까 학원을 더 크게 확장을 시키자. 그 돈을 달라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거야. 다 갖다 바쳤대. 뭐 교회에다 갖다 바쳤더니 하여튼간 뭐 그냥 다 갖다 바쳤다는 거야. 정확히 어디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는지는 몰라요, 모르시는 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님이? 예. 싸움하고 나서 이사를 했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슈퍼마켓을 하겠대. 그래, 그러면 슈퍼마켓을 해라. 슈퍼마켓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나라에서 애들을 도청을 한다고. 그게 자기 귀에 막 다 들린대. 내가 그때가 40살 때야. 40살 때, 41살 때. 이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이혼은 그 이후에 했어. 42살 때인가 내가 했어요. 거기서 슈퍼마켓 하면서 도망가고 뭐하고, 그 나중에 내가 이혼을 하게 된 거야. 1년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나보고 나가라 그러지. 뭐 네 아빠는 악마고 사탄이 돼서 내 집에서 몇 번씩 쫓겨나요. 아버님이요? 예.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쫓겨나는 거예요? 얘는 나가라면 내가 나가, 조금 괜찮아지면 들어오라면 다시 또 내가 들어가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 아버님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악마라고 칭한 그 이유가 뭐예요? 나도 그걸 모르겠는 거야. 갑자기 애들은 이제 떨어져서 사니까 나는 애들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딱 이제 집에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해. 아빠가 아니고 사탄인 거야. 애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걸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 이혼을 하면서 딸 2명을 내가 키우고 자네가 2명을 키워라. 대신에 양육비는 주겠다. 근데 그건 절대 안 된대. 자기가 딸을 다 키워야 되겠대. 대신에 나보고 양육권을 포기를 해달래. 근데 내가 양육권을 포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차피 양육비는 보내야 돼. 안 보내면은 뭐 그냥 직장에 와서 아주 개판을 쳐요. 어머님 일을 못하게. 그 슈퍼를 운영하면서부터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딸들 4분 다 똑같이 증언하는 거는, 딸들도 어머니가 화곡동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무서웠다. 무서운 사람이 됐다. 소름이 끼쳤다. 무서운 사람? 하면 그때는 진짜 표정부터 달라지니까. 그게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좀 이걸 체벌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좀 체벌이 강하셨을까요? 강하죠.
싸대기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체벌 수위가 높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체벌이 심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초등학교 5학년? 슈퍼를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때 시절은 기억이 나세요? 대충 기억해요. 그때 당시 슈퍼를 운영했을 때 어머니는 다르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부터가 아니라요. 노량진 때부터요. 그때 몇 년도였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무서운 게 그 전부터인지 예. 5학년 때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 제가 지금 제일 기억하는 무서운 엄마의 얼굴은 5학년이긴 해요. 5학년. 네. 그때가 그리고 노량진. 네.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없는데 6학년에 올라가니까 엄마가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실종됐다라고 했을 때 아버님 시점에서. 왜냐면 아마 그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가 엄마 없이 이제 자매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냈었거든요. 이거는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자매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냈으면은 첫째랑 셋째가 뭐 고모네 집에 가고 네. 나머지는 뭐 할머니네 집에 있든가 나눠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아버님은 뭐 하셨어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때는 제가 어렸습니다. 그러면 첫째 따님이 봤을 때 아버님의 모습은 어떠세요? 왜 있잖아 그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아버지를 뜻하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 보고서 어떤 걸 느꼈냐면 하체가 부실한 용 무서운 사람인데 예. 뭔가 그 기반이 부족한 사람? 뭔가 이 표현이 좀 되게 신묘하네요. 무서움의 표현을 용어로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때 제가 봤었던 그 그림책이 용어로 보였어요, 그때는. 근데 하체는 부실해. 셋째 분이 생각하는 어머니 어떤 분이세요? 그냥 정신병에 걸렸던 무서운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무섭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릴 때는 그냥 단순히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네네. 살인살이를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다 부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인 성향도 보니까 네. 그리고 강압적이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무섭다라고 느낀 점이 많아졌어요. 되게 좀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그러신 거였잖아요. 그쵸? 그게 몇 살 때세요? 깨름칙한 부분은 노량진 때부터였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화곡동 거기 슈퍼마켓에서 있었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어머니는 그냥 엄격한 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저거 이거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가려고 네. 하는데 그 화곡동의 슈퍼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노량진, 그 다음에 후암동이죠. 네네네 그게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아버님 시점이랑 맞네 이게. 근데 화곡동에서 아픔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머님이 몸져 누우셨고 그 당시에 좀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딸들이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본 것이 서로 다른 걸 봤어요. 그때 엄마가 아팠을 때.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같은 장면에서 다 다른 걸 봤다라는 건가요? 그쵸.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네. 그림자로 봤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그거 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상하네? 인 거예요? 아니면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거 끄라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어머니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표정만 정확하게 기억이 나서 그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표정이 갑자기 뭔가 우리 엄마가 아닌 느낌? 엄마가 아니다? 낯설었다. 네, 낯선 느낌. 이 부분에서는 둘째가 첫째 언니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왜곡된 것 같아요. 저희는 셋째든 넷째든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노량진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에서도 계속 이제 무섭게 지내시다가 실종이 된 건데 이게 실종이 된 원인을 아버님도 딸들도 몰라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종이 됐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그 실종됐던 시간 속에서 어머니가 뭐하고 계셨는지는 모르시죠?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어머니한테 물어봤을 때 어머니의 말로는 뭐라 그랬지? 무슨 자동차를 이렇게 막 계속 열어보려고 했는데 그 열어보려는 이유도 약간 영적인 이유로 뭔가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뭔가 자동차 문을 이렇게 열려고 했다가 뭐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결계가 쳐져 있어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신 게 없나요? 아버지는 네.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때 당시에 아마 사이비에 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자동차에 갇혀서 못 나왔다고? 어떤 자동차를 열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뭐 키를 꽂았다, 열었다, 안 열렸다, 어떤 결계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어머니의 그 사기의 집 내용이 이어지는 거고요. 평소에 죽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사이비에서 이제 한 명이랑 1대1로 싸워서 좀 주먹질하고 나와서 그러고
엄마를 봤는데 엄마의 정신이 없어 보이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어머니의 목을 조른 적이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손이 기도 쪽도 아니고 후두도 아니고 목구멍 쪽으로 이렇게 그 손이 가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딱 이렇게 힘을 주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이렇게 꽉 잡고 제 눈을 이렇게 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갑자기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누군가가 머릿속에 억지로 꽉꽉꽉꽉 누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제발 정신 좀 차려 막 이랬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한 1주 전? 그때 어떻게 쳐다보셨냐면은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붉은 눈이구나. 붉은 눈? 네. 왜 붉은 눈이라고 생각하세요? 붉은 눈이 뭐예요? 어머니 눈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머릿속에서 붉은색이 똥똥 이렇게 점 찍히는 화상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붉은 눈이구나. 그때 그냥 그렇게 갑자기 딱 영감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잠만 주무시다. 그때 혹시 그렇게 목을 눌렀던 이유가 좀 궁금해요. 자꾸 엄마가 죽고 싶다 그러길래. 그 당시에. 네. 어머니의 목숨을 거둬줘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목을 조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어머니가 어떤 존재하고 계약을 해서 넷째가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가족들한테 설명을 한 건지, 왜 넷째를 모셨는지 아꼈는지는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을 3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음은 너야라고 이제 막내딸한테 손가락을 찍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 자매들과 아버지의 이 일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첫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첫째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그리고 숨기는 것도 무언가가 있기는 있어요. 일단은 다른 딸들의 이제 증언을 들었을 때는 첫째 언니는 좀 어떤 분이세요? 첫째 언니는 많이 그냥 심약한 사람이긴 하죠. 근데 저한테는 든든한 첫째 언니예요. 옛날에는 좀 많이 폭력적인 언니였었는데 네. 근데 그때는 언니가 어머니랑 아버지에 대한 폭력을 제일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도 했었고 우울증도 되게 심했었으니까. 그래서 큰 언니는 과거에는 어머니랑 거의 비슷했었어요. 폭력적인 부분에서는 어머니랑 비슷하게 무서웠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저희한테 사과도 많이 했었고 미안하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많이 사과를 했었고 막내한테도 미안하고 좀 동생들한테 폭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좀 미안한 점이 있는데 언니가 그래도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잘 느끼기도 했었고 좀 복잡하죠 많이. 언니에 대한 그런 감상은. 저는 첫째 언니라서 그런지 든든한 것도 있고 저를 많이 챙겨주는 것도 있고 해서 어머니의 그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셋째, 넷째가 정말 많이 맞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첫째도 인지를 하고 지금 죄를 갚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계시고 있다고는 하는데, 심령적인 쪽으로 갔을 때는 귀신을 봤다는 아니고 이 첫째는 꿈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후암동에 살 때 이제 어떤 광채가 나는 남자가 들어와서 귀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꿈에서 나왔던 그 존재가 네.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옆에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신지 성령이신지 모르겠지만 빛이 이렇게 좀 나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예. 마치 성경 말씀처럼 안방 거기 창문 있잖아요. 예. 거기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 걔가 그 가운데 가장 있었던 애가 저거 나중에 또 보자 하고서 그 다음에 간 거예요. 넷째를 두고 이제 생기 다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셋째로 자꾸 갈아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얘가 근데 계속 찌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셋째는 목표로 정해졌는데 계속 찌른다고 해야 되나 그냥? 간 보고 있다. 네, 간 보고 있다. 너가 나하고 맞을까? 뭐 그런 거? 첫째를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난 다시 온다 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그 미소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봤을 때 느꼈던 그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그 표정과 같아서 이 귀신이 어머니한테 있던 귀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귀신이 지금 넷째한테 붙어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첫째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넷째의 생기를 다 빨아먹어서 다음 타겟이 셋째예요. 셋째를 지금 툭툭 찌르면서 간을 보고 있어요. 종교를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데요. 근데 불교 얘기가 어쩌다 나왔는데 불교 쪽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정말 싫어요. 왜요? 그거는 이거 얘기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좀 궁금하긴 한데 이따가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아니요.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뭐 대충요? 대충 사연이 있으시구나. 뭐 가족 관련된 건 아니죠? 예, 아니에요. 절대 방어를 하시더라고요. 불교 부분에서. 첫째 누나 종교를 좀 파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걸 형님이 한번 독대를 한번 해주시면. 이분이 지금 진또하고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방어인데 첫째 분이 이제 대화를 좀 어느 정도 회피하는 부분을 잘 들어보면 가족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심령적인 부분에서 회피되는 부분이면 이거는 가족적인 방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방어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이 굉장히 좀 있는 분이네요. 첫째 분께서 사계의 집 첫 솔루션 때까지는 귀신에 대한 심령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딨어. 근데 어머니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은 했지만 동생분들한테 표현하는 거는 귀신이 어딨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후암동 집이죠. 타로점에 한번 빠져가지고 집에서 점을 본 적이 있대요. 타로에 완전 빠져서. 셋째가 엄청 뭐라고 해가지고 이 타로점을 털었다고는 하는데 동생분들한테 타로점을 봐줬을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본인 혼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백호신이 본인한테 내려온 거 맞니 아니니 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분이요? 네, 막내가 꿈을 꿨대요. 근데 그 후암동 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키우던 개가 있었다 그랬나? 첫째 언니가 되게 애지중지 키웠던 개가 있었거든요. 약간 늑대처럼 생긴 개예요. 그 막내 동생이 그 문을 다시 닫고 다시 열었을 때 이게 푸른빛을 띄었다 그랬나? 그 얘기를 이제 첫째 언니한테 해줬더니 첫째 언니가 그거 나한테 백호신이 내려온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백호신이 내려온 거야예요? 아니면 내려온 거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거를 내려온 거야? 막내 이렇게. 딸한테 막내 동생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네, 막내한테. 첫째 언니가 막내 동생이 그런 영적인 너에 좀 트여있지 않나? 네, 트여 있으니까 알지 않을까, 자기가 알아서 해몽해서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첫째 분은 지금 넷째 분이 귀신이 씌었다고 믿고 계세요. 그럼 그 귀신한테 물어본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귀신 씌었다라고 생각한 거는 최근 들어서 예요? 얘기는 해가지고, 네, 그때 물어본 거는 그냥 가족끼리 대화처럼 한 걸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저는 턴 게 아니라 뭔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해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는 마무리를 하고 둘째로 넘어가가지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미부여와 이 상상력과 조각 맞추기와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해요. 그거는 사기이지 1편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자매들 중에서는 사실상 이런 일에선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고, 정말 특이한 점은 첫째, 셋째는 어머니가 무서운 분, 근데 둘째, 넷째는 어머니가 무섭지만 그건 훈육일 뿐 다정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갈려요. 마피아 얘기로 어제 좀 많이 핫했는데 형님이 이제 마피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딸들이 마피아 찾기에 좀 열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둘째가 저하고 좀 생각이 비슷했어요. 첫째가 마피아인 것 같다. 그러면서 마피아인 이유에 대해서 딱딱딱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첫째를 마피아로 생각을 하네. 엄마가 꿈에 나와가지고 로또 번호를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엄마한테 엄마 로또 번호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2등 번호 알려줄게 라고 해가지고 싫어 나 1등 번호 알려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번호를 막 알려주는데 뒷번호가 좀 이상한 번호인 거예요. 88 이러면서 1500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런 번호가 세상에 어딨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88? 그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언니가 사실 출생신고를 좀 늦게 해가지고 90년생인데 양력으로 하면 89년생이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88년과 관련된 뭐가 없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언니 혹시 정확한 생일이 언제야? 이렇게 하면서 알려줬어. 엄마가 88 숫자 알려줬어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음력으로 하면 88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뭔가 그 접근하는 방식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대신에 좀 여기에서 있을 때 둘째는 뭔가 이런 상황들을 더 증폭시켜서 더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둘째의 꿈 중에 무당이 어머니 시체를 집에 가져와서 부활을 시키는 주술 행위를 했고, 그 어머니 시체가 일어났고 그 무당이 딸들을 보면서 너네는 다 죽을 거야. 근데 만약에 너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씨를 말린다는 경고를 하는 꿈을 꿨대요. 근데 그 꿈도 후암동입니다.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는 어머니를 그냥 어렸을 적부터 무서운 사람이긴 한데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셋째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말하는 게 기세도 있고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 형제들 사이에서 기둥 역할을 하면서 중심을 잘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넷째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막내하고 지금 똑같은 증상을 겪었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사기의 집 보면 영조 얘기 나오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갑자기 막 들어와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입력됐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셋째가 겪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미지로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움직인대요. 이미지들이 머릿속에서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얘입니다. 근데 이 얘가 솔로몬의 72악마 얘하고 좀 비슷해요. 이미지가. 셋째가 그린 거야? 네, 셋째가 그린 겁니다. 그리고 셋째도 좀 꽤나 의미 있는 꿈을 꾼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꿈이냐면은, 무슨 신당 같은 곳이었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갔었는데 신당이 약간 일본식 신당 느낌이 났었던 게, 바닥이 다다미로 깔려 있었었고, 그 가운데에 막내 동생이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엄마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이제 작은 언니가 있었는데 동생을 설득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니랑 작은 언니랑 꿈속에서 막내를 계속 설득하고 있었다고요? 네네. 막내 동생을 설득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어있는 존재를 끌어내려고 제발 좀 이제 좀 나와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었어요. 귀신을. 네, 귀신을. 근데 이제 그 막내 동생 뒤에 이상한 불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 무당집 가면은 뒤에 자기가 모시는 신 조각상하고 막 이렇게 상 차려 있는 듯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약소하게 뒤에 불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그 안에 숨어있는 존재가 엄마한테 되게 화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었어요. 엄마를 죽일 거다 뭐 이렇게 겁박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나는 너 좋아하는데,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큰 존재가 숨고 다른 귀신을 이렇게 내보내서 자기는 숨고 다른 귀신을 이렇게 드러냈었거든요. 그 드러낸 귀신을 엄마가 아가씨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중간중간에 좋았잖아, 막 서로의 사이가 되게 좋았잖아 라는 이런 멘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난대요. 그 신당에도 또 담장이 있었대요. 꿈속에서 담장 밖에서 넷째를 죽여야 한다라는 멘트를 꿈에서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넷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타임라인대로 하면은 처음에 환청을 드는 거는 16살 때 어머니가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어머니 혼자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네. 제가 거기에서 오열하면서 그럼 엄마 나랑 같이 죽자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래 이래가지고 울다가 갑자기 가슴에서 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서 1년만 기다려라, 1년만,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목소리 톤이 가끔씩 들린답니다. 남자 톤이고요. 최근에도 들었던 톤이 저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은 어찌저찌 마무리가 된 거고,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후죠. 처음으로 섀도우를 본 게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자퇴를 한 다음에 대안학교, 여기서 나오는 종교가 라고, 거기에 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연관돼서 들어가서 이제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뭐 뮤지컬을 가르쳐 주는데 배워서 무대에 올라갔는데, 앙상블 있는 데에서 사람들이 다 섀도우로 보이더래요. 그게 태어나서 처음 본 귀신이라고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 후에 서울에 있는 지점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촛불 사이로 머리 긴 남자가 머리를 되게 예쁘게 잘랐대요. 이 정도 온 남자가 이렇게 가만히 쭈그려 앉더니 양옆을 계속 이렇게 살피는 환각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시에 촛불이 양쪽에서 불은 커지고 그 남자는 나와서 양쪽을 계속 이렇게 둘러보는 그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으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11월 초로 가야 되는데, 11월 초에 교주하고 법원에서 만났대요. 법원에서 만나고 이 다른 따님분들은 넷째가 그 교주를 만나고 나서 현상이 더 강해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넷째분은 그 교주를 만나고 나서 현상이 더 줄었다고, 편안해졌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보는 시선하고 본인이 느끼는 거하고 반대였어요. 그건 좀 특이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환청이 많이 들리는데, 막 귀신 소리 막 뭐 이런 소리랑, 그리고 아는 사람들 목소리로 계속 환청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고 나서 이제 또 이벤트가 있는데, 조상신이 내려와가지고 방언이 터졌대요. 머리로 떠오르는 게 그냥 입으로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그거를 처음에는 친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했고, 오늘 인터뷰가 있기 전에 이제 동생을 계속 케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근데 이제 동생을 케어하는 부분에서 많이 좀 정신적으로 많이 압박이 생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저 스스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은 언니랑 아빠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케어해달라고 도움 좀 요청해야 되겠다 해서 엊그저께 집에 초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제가 귀띔을 해드렸었어요. 동생한테 3명의 조상이 온 것 같다.
근데 그 조상이 좀 이상하다. 하나는 김성궁이라고 하는 조상이고 그리고 하나는 저희 친할아버지 조상이래요. 네. 김성궁이라고 하면은 삼성가문의 시조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말하기로는. 그래서 저도 한 나무위키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동생한테 찾아온 조상이 그 조상이 아닌 거다, 가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친할아버지가 왔다고 하길래 하는 말투나 뭐 이런 거나 봤을 때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연기하듯이 좀 하는 것도 있었고 했어서 그래서 반은 친할아버지일 수도 있겠다, 반은 가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면은 진실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대을 해드렸거든요. 네. 아버지 오실 때 막내 동생한테 친할아버지가 찾아왔다고 했었으니까 가짜인지 아닌지 알려달라. 그리고 만약에 가짜인 거 알아도 티를 내지 말아달라. 왜냐면 티를 내게 되면은 동생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뭐 결국에는 와가지고 이제 술을 드시다가 이제 가짜인 거 막 이렇게 판명 나가지고 너 내 친아버지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좀 마술화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죽으면요? 네네네네. 너 우리 친할아버지 아닌데 하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동생이 사실은 친할아버지로 온 게 아니라 박수무당으로 왔다. 근데 이제 천도제를 받고 싶은데 천도제를 안 지어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친할아버지인 것처럼 속여서 왔다. 그래서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했던 말이 막내 동생의 몸으로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죠? 네, 남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막내 동생의 몸으로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상상의 몸으로 왜 천도제를 지으려고 하냐 이런 생각도 있었었고, 그리고 동생이 이제 조상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 그 조상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자꾸 저를 거론하면서 셋째가 제사밥을 지내줬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사밥 차려준 적이 없는데 계속 제사밥 하면서 계속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영조 기억하시죠? 결투를 벌였던 그 심령적인 존재하고 그때 느꼈던 그 느낌하고 지금 일어나는 이 느낌하고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 3년 전보다 더 뭔가 악한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지금 현재 머릿속으로 3년 전처럼 이미지가 막 들어온대요. 과부하가 되고 머리가 막 쥐어 짜지는 것처럼 과부하로 들어온다고 하고, 특이한 꿈을 꿨는데 이 꿈도 남자 얼굴을 한 뱀이 본인을 겁탈하는 꿈을 꿨대요. 얼굴은 남자 얼굴인데 몸이 뱀인 거죠. 그 이후에 남자친구가 몸을 이렇게 터치를 하는데 막 진짜 화상 입은 것처럼 막 엄청 따갑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뱀피에 막 긁힌 것처럼.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인터뷰를 듣고 나서 팬분들이 남자 얼굴을 한 뱀을 찾아줬어요. 그게 일본의 오사카, 교토에 물을 관장하는 물의 신이래요. 근데 이거를 듣고 나서 생각나는 거는 다교로 가야 되는데, 넷째가 다녔던 교라는 곳이 통일교에서 반대파로 나온 파라고 일단 추측을 하고 있어요, 기사에서는. 근데 거기에 교주, 부교주 중에 부교주가 일본 관련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하고 이벤트가 있던 거는 넷째가 그 당시에 그 다닐 때 동갑내기 그리고 동생들 같은 이성한테 음담패설을 좀 했었대요. 부교주한테 걸려가지고 넌 사탄이야, 넌 뱀이야 하면서 뒤지게 맞았답니다. 뒤지게 맞고 체벌을 받은 다음에 이후에 뭐 이분도 이제 뭐 자기는 뭐 좀 억울했겠죠. 여기를 탈출할 때 부교주를 패고 나왔대요. 부교주하고 몸싸움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뒤지게 패고 탈출을 한 거죠, 교에서. 근데 이제 이 부교주가 뭐 스님 얘기도 있고 뭐 일본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좀 뱀적으로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는 곳이 일단 기본적으로 교리는 통일교하고 비슷하고 기독교 기반인데 누구를 초청하고 그러면 스님을 초청하더라고요. 스님을 초청한 기록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기반이긴 한데 불교도 섞여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말이 좀 인상 깊은데, 아버님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따님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걸 잘 모르겠네. 어떤 때는 이게 애들 엄마가 애들한테 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저주처럼. 저주처럼 이게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애들한테 이렇게 일부러 쉬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가다 내가 해봤었거든.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는 편안하게 사냐 이거지. 예전에 한번 낙골당에 가서 내가 마음속으로 빌었어. 제발 좋은 데 가서 더 이상 애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근데 나도 모르겠어. 애들한테 자꾸 그런 생각이 났다. 이
이 여자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저주를 걸고 간 게 아닐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예술적이시네. 이 부분은 혹시 사기의 집 원 때 막내분이 얘기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유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10월 초 때 저희가 여기서 빙진 형님이랑 녹화로 인터뷰를 진행했었잖아요. 얘기해 주셨던 병원에 갔을 때의 얘기가 어제만 해도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할 때마다 순서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체 여쭤봐도 마지막에 한 말이 맞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본인도 지금 순서도 그렇고 키워드도 그렇고 계속 조금씩 바뀌는 거 보면 막내분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 정확하게 신빙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중에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회방을 하고 있다라고 우선은 생각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좀 가보면 나와 한계가 통일되는 게 일단 그것부터 체크하는 게 맞아. 제가 이제 어제 계속 그 옥상에 같이 가서 이제 까까 타임을 네, 했죠. 까까 메이트를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집안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건 조상님이고 누군가 계속 찾아온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옥상이 있으면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넌 누군데 또 왔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들이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집안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자꾸 찾아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따님분들 네 딸이 다 어머니로 인해서 이제 세뇌가 됐었다라고 확신이 드는 상황은 화곡동 살 때 아버지는 학원을 차려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딸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희 집은 돈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랑은 얘기가 틀린데요. 아버지가 뭐 어머니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500만 원 막 그렇게 계속 드렸다는데 아닌데 제가 양육비도 안 줘가지고 그걸로 되게 트러블이 많았었는데 근데 계좌에 찍힌 것까지도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이 얘기도 둘째 입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맞아요. 예전에 큰 집에서 살고 막 되게 잘 살았던 때가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적이 없었대요. 기억이 없대요. 근데 나중에 셋째랑 저희가 이게 버퍼 때문에 방송이 꺼졌는데 내 딸이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도중에 화곡동에 살 때 집이 컸었나? 그때 집 큰 집에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가 그때인데요? 아버지가 학원에서 잘 될 때.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셋째는 맞아. 그때 화곡동에서 우리 집 큰 데서 살았어. 그제서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버지 말에도 신뢰가 가는 데가 이게 좀 가는 거죠. 아버지가 얘기했던 인터뷰. 왜냐하면 아버지 말만 듣고서 아버지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형님. 그래서 딸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개인으로 하면서 맞춰보는 건데 딸들이 아버지가 얘기했던 어머니가 딸들을 세뇌시켰어. 난 나쁜 사람이고 난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난 딸들한테 무섭게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은 어머니는 미쳐 있었거든. 근데 딸들도 은연중에 인터뷰하는 거에서 동네에서 어머니가 미친 걸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따돌림까지 당했었대요. 그 당시 아버지 인터뷰랑 맞춰보면은 아버지가 어머니랑 마주치면은 제발 자식들 생각해가지고 이러고 다니지 마. 제발 부탁할게. 그러면 미안해 여보.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다고 하는데 그 시기랑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주 키워드만 좀 얘기를 해줄게. 여기서 첫째는 종교적 방어가 좀 심하다는 거는 기독교 신자일 가능성이 좀 있고, 첫째는 당연하게 아버지한테 기대진 않아. 그래서 의지할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종교적인 부분의 의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 다른 넷보다는 종교적 의지가 좀 있을 거야. 그 둘째 같은 경우에는 뭐 트리거 역할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본인의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우리는 이거를 트리거 역할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그냥 단지 미꾸라지야. 기억나지 않는 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 허점이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호적거리는 건데, 해방을 놓을 이유가 없어. 둘째가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볼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이 사람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허점 구멍투성인 거야. 그리고 셋째가 가장 이성적이라고 해서 좀 얘기해보면은 지금 셋째가 묻었다가 가장 유력하잖아. 네. 막내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다지만 지금 여기 사기 집에서 보면은 여기의 주인공은 첫째하고 셋째야. 그리고 셋째는 엄마는 정신병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가장 이성적인 거라고 얘기하잖아. 네. 근데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다 알아. 정신병이라는 걸. 그냥 맞는 말을 한 건데 이 부분에서 이성적이다가 아니라 좀 이성적으로 보이기 위한 발언을 한 것뿐이고, 지금 막내하고 같은 증상을 겪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무너지는 중이지.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솔로몬의 72위 악마 10번째 녀석인데 이게 순위가 10위라고 해서 순위가 아니고 그냥 위 자체가 훈령을 부르는 단위이기 때문에 10번째 뭐 악마다
라고 해서 이제 10위인데, 부에르는 사실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남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 근데 이제 사기지 첫 번째도 막내가 남자하고 좀 약간 연관이 있었지. 부에르가 주입되는데 사실상 머리는 사자는 아니잖아. 사실 솔로몬의 72위의 악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마는 아니야. 내용 자체가, 솔로몬 자체가 악마를 사역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능력을 갖다 쓴 약간 포켓몬 같은 경우야. 솔로몬의 그 지혜로 통해서 악마를 사역하고 부렸어.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은 이 악마를 봉인시켰어. 근데 이제 이게 악마로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뭔가 사람을 괴롭히는 부분에서 부에르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여기서 약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악마다 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 이 부에르하고 뱀하고 연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뱀은 악마가 아니야, 마귀야. 이게 성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지금 뱀 자체가 제주도에서는 뱀을 모시는 부나 뭐 이런 부분에서 재물 같은 거 이걸 모시는 이제 제주도 신이야. 그리고 오사카에서 뭐 물을 담당하는 신이고. 근데 이제 또 기독교에서는 마귀라고 불리잖아. 이게 종교적인 관점이나 지역적인 관점에서 다른 건데, 뱀이 왜 마귀가 됐냐면 거짓말을 해서야. 선악과 나무를 따가지고 처음으로 아담과 이브로 흘려서 거짓말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애가 뱀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뱀은 어떤 뱀이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아. 어떤 뱀이냐, 기독교 뱀이냐, 제주도 뱀이냐, 뭐 오사카 뭐 얘기했던 것처럼 에 대한 뱀이냐. 이 상징성이라는 거는 어디를 뜻하는 건지가 가장 중요해. 뱀을 통합적으로 볼 수 없어.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말하는 뱀이 다 달라서 그래. 첫째는 당연히 기독교적인 뱀일 가능성이 있고, 넷째는 에 대한 뱀일 수도 있고. 첫째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요. 뱀적인 거나 이거는 뱀이 사탄인 게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속적이에요. 검은 뱀이 나와서 그 뱀을 뭐 술을 담그려고 그랬고, 초록뱀이 3마리가 나와가지고 2마리는 죽이고 뭐 이런 뱀 꿈을 꿨더라고요. 태몽 아니야? 근데 태몽이긴 한데 약간 막내는 굉장히 복합적이야. 굉장히 지금 줏대 없어. 이 줏대라는 게 뭐냐면은 악마냐, 귀신이냐, 정신병이냐. 자, 여기서도 찢어져. 귀신은 종교령이냐, 사귀냐, 엄마냐, 조상이냐, 잡귀냐, 말명이냐. 이게 지금 종합 선물 세트야 지금. 자, 그리고 악마도 찢어질 수 있지. 서양 쪽이냐, 아니면 만들어진 것이냐. 지금 이게 모든 게 합쳐진 게 지금 막내인데, 줏대가 없는 게 뭐냐면, 원래 성격이 그래. 엄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만 엄마는 피해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아빠랑 친해. 이거는 그냥 생활에서 묻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원래 성격이 줏대가 없어.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라고 했다가 박수라고. 이번에도 남자야. 사기 집 때도 남자였고. 저는 이 항아리가 건드려지면서 좀 거기서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시점을 보고 있거든요. 모든 타임라인을. 그 시점으로 봤을 때 네가 여기 사무실 이전했던 게 언제지? 10월 1일인가? 저번 달? 네. 10월 2, 3일인가 그때. 근데 이제 8월 달에 일이 있었다는 거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그럼 사기는 맞아? 아니, 너가 잡고 있는 게 맞아? 네. 상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예요? 지금 봤을 땐 다른 거지. 왜냐면은, 다른 거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치, 뭐 다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한 게 그거잖아. 사기냐, 사기가 풀렸냐. 사기는 아니다. 이게 지금 막 흐트러져 있거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 인터뷰를 들었는데 더 흐트러져 버렸어. 보면은 이거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 키티님이 문자 하나가 와 있는데, 뱀을 잡아다가 항아리에 이렇게 뭐 사이비 목사가 준 거랑, 그러니까 뱀을 잡은 게 이제 영적인 거겠죠. 속옷을 두고 기도하는 부분에 관한 사이비는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사설 기도원에 연관된 것 같다고. 기도원. 그러면은 그 실종됐던 것도 좀 기도원 같다고 예측을 했었고. 근데 이 기도원이, 막내도 간 곳이 사실 기도원이 맞아요. 기도원이면은 다 얘기가 다 뚫리네. 제가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뱀을 모신 거냐, 봉인한 거냐가 제일 좀 관건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공개적으로 돼 있진 않는데, 사이비에서 예전에 교린가 사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교주와 행위를 하고 너희들은 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정화함에 있어서 내가 너의 사탄을 잡았다 라고 하면서 항아리에 뱀을 이렇게 봉인을 시켜놓고 집에 가져가서 봉인시켜라, 너의 사탄이다 라고 하는 케이스가 많대요. 그래서 지금 뱅지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아니야. 잘 들어. 저기 어디지? 서천에 있는 거? 또 기도에서 기도원이잖아 거기가. 기도원이 이유가 뭐냐면은 내 병을 고쳐준다. 어머니 정신병 있잖아.
본인도 알고 있었네. 기도원. 돈을 주고 들어갔던 거야. 자기도 자기 그쵸, 그쵸, 병을 그쵸. 알고 있어서 그걸 고치려고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지금 뱀을 모셨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이해가 가는 것 같아. 누군가의 축복이 아니라 본인의 병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고치려고 했던 거고, 주일에 교회를 갔던 거는 딸들이 당연히 정상적인 교회를 갔기 때문이야. 그리고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기도원들이 굉장히 사기꾼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난 돈을 뜯겼을 거야. 그리고 실종됐다고 했을 때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람났네가 아니라 기도원 들어간 거야. 어머니는 어머니 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려고 전념을 했던 거고, 왜냐면은 스트레스였거든. 딸들도 이제 그렇게 욕을 먹고 동네에서 알아주는 그거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분명히 얘기했다며 미안하다고. 알고 있던 거네. 그러면 지금 엄마가 했던 행위는 이 답답하면서 나오는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 일단. 그리고 속옷을 태웠다는 거 자체에서 뭐 뱀이 들어온다고 했던 거 자체에서도 이게 아마 기도원 갔다 오고 다 안 되고 나서 배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하에서 올라왔을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가 지하를 좀 많이 싫어했을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나서 안 내려가셨다고 한 것 같아요. 거기를 막아놨다고 하셨으니까. 환청이나 환시가 보이기 시작하고 했던 계기가 뭐냐면 그 기도원에서 쫓겨났거나 혹은 그 기도원에서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저쪽이 사탄이라는 걸 인지했으면은 지하에 자기가 놔뒀던 것조차도 사탄이라고 인지를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칼 가지고 부엌으로 내리 찍으면서 뱀이 못 들어오게 막았을 가능성이 배신 당하고 나서의 일이었을 거야. 내가 모신 게 신이 아니라 악마였구나, 마귀였구나 라고 인지한 순간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거네.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갔대요. 근데 어떤 교회인지 기억을 못 하는데 차를 타고 멀리 갔다고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데 굳이 그냥 옆에 있는 교회 다니면 되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차 타고 멀리 오지의 교회를 갔다고 하니까. 기도원이 가능성이 있어. 엄청 크지. 뱀 관련돼서는 뭐 백사교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머니 시체를 집에 가져와서 부활시키는 주술을 하는 꿈. 사실 이 행위라는 교가 백백교잖아요. 근데 백백교의 임원들이 무당들이고. 근데 백사교도 무당이 설립한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보통 거기서 이제 무당들이 파생돼서 이렇게 사이비로 간 건데. 또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 껴있고, 지금 기도원들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무속신앙 껴있어. 아니 껴있어. 속옷을 태운다는 게 말이야. 그리고 형이 말한 거 있잖아요. 또 안에 들어가면요 설악나무가 있어요. 우선 여기도 사입이지 따지고 보면은. 왜냐면 5천만 원을 줘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구원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도원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구원파가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돈이 있어야지 들어갔을 거고, 그 돈으로 인해서 좀 뭔가 있었을 것 같아. 지금까지 제 영상을 웃으면서 봤다면 정상이고, 구독을 눌렀다면 더 정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꾹이요.